역시 그러면 제가 고려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발췌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4월에 고려대 입학설명회가 열렸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발표한 자료이고 실제 대학이 공개를 안 해놨어요. 이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설명회에 대한 영상을 입학처에 올려두는데 입시 결과 부분만 입학처에 올려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좀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논술 전형을 한번. 네. 예. 고려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는 논술 전형. 사실 고려대의 논술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고2 학생들부터는 논술 전형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렇죠. 고3 학생들이 유일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전형이고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네, 맞습니다. 2018학년도부터는 논술이 없어지고 종합 전형으로 이제 대폭 확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을 보았을 때 우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2.4에서 2.7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구간으로 따지면 3, 4등급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점수대는 평균이죠. 평균이고 네. 실제로 뭐 3, 4등급 학생들도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건 자연도 마찬가지고 이 평균 컷으로 보았을 때는 자연이 좀 더 높아요. 한 2점대 후반까지도 이제 평균이 측정이 되니까 대학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이 약간 좀 평균 컷이 좀 더 높은 정도? 네. 하지만 그래도 합격자 범위는 넓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합격자 평균 내신 정도는 이 정도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논술 전형에 있어서의 교과의 영향력은 크지가 않죠. 맞습니다. 적어도 뭐 4등급 안에만 들어온다면 큰 그쵸.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논술 실력과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고려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은 4.19와 1.44 학생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합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학생의 사례를 들었는데 당연히 4.19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학생이 합격을 하고 1.44 학생이 불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제 합부를 다루는 건 바로 이제 논술 고사의 실력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논술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교과나 종합에 비해서 그 논술 전형을 비교해 보면은 그 경쟁률의 비율이 거의 2~3배 가까이 돼요. 기본도 50대 1이 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체로 인문은 최초 지원 경쟁률이 44.6. 거의 44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하면은 거의 44.6이요? 45명이랑 거의 네, 경쟁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자연 같은 경우에는 51.7 거의 52대 1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만큼 50대 1 수준으로 그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 이 경쟁률만 보면은 약간 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최저가 반영이 되는 실질 경쟁률을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대체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국영수 탐 2개 포함이죠. 탐도 2개. 네. 2개 해서 이제 세계 2등급인데 경쟁률이 최저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이 정도 그쵸. 되면은. 그래서 이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2,500명이 지원을 하면은 한 7,000명, 6,000명 이상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논술 고사가 많이 겹치죠. 그렇죠. 최저를 맞춘다 하더라도 시험을 응시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너무 수능을 잘 봐서 그렇죠. 고사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 논술 시험까지 결시하는 인원이 약 8,700명. 어마어마한 그쵸. 수치죠. 거의 34%의 이상의 학생들이 고사를 안 본다라는 건 결국 그 시험을 지원만 포기한 하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질 경쟁률을 보면은 18.5대 1. 좀 많이 완화가 되네요. 엄청 많이 그쵸? 완화가 되더라고요. 자연도 뭐 18.4대 1. 거의 뭐 18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고사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내신에도 쫄지 말고 경쟁률에도 쫄지 말라고 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논술 전형 같은 게 이제 교과 내신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진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6번 기회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소신껏 지원한 거 한 3, 4개 있고 그다음에 한번 해볼까? 그렇죠. 상향으로도 논술을 되게 많이 활용하죠. 내가 수능으로는 사실은 안 될 것 같은데 논술 문제 보니까 그렇게 뭐 어렵진 않고 이거 몇 문제만 이거 이제 대박으로 딱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쵸. 했는데 수능 보고 나서 보니까 나는 안 되었구나. 최저가 안 됐구나. 언서비가 아까웠구나. 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독수리죠? 신촌의 네. 독수리. 안 하면 호랑이 씨. 네, 네, 신촌의 독수리 씨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시죠. 독수리 씨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이제 합격 컷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합격 컷이 사실은 평균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비슷해요. 한 2.08에서 한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합격을 하고 있는데 최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완전 합격 컷이죠. 평균이 그렇죠. 아니라 경제학부가 6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철학과는 그렇게 뭐 인기가 많은 학과는 아니지만 6.26이 혹시 나왔고. 그게 최저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합격한 합격 학생 컷. 거의 이제 마지막 네. 문을 닫고 들어온 학생의 그렇죠, 그렇죠. 성적이네요. 연세대 이제 신소재 공학부. 이제 신소재 발음 이상하네. 신쇼실? 신쇼실? 신소재 공학부 같은 경우도 6.66. 666.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불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컷도 보이는데 불합격한 학생들의 최고점을 보면은 1등급 대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해드렸던 사례와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최저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영향력이 크진 않다라는 거. 논술에서는 교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 이제 요강에서도 보여지듯이 6등급까지도 그렇게 뭐 이제 불리함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률은 굉장히 높고 하지만 최저 학력이 고려대만큼 또는 고려대보다도 더 높습니다. 어떻게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됐었죠? 일단은 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수 영탐 그러니까 4개 영역이죠. 네. 하지만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이 4개 영역 인문에선 다 반영이 되고요.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1, 2 이게 거의 마지노선인 거죠.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렇죠. 자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완화가 돼 있어요. 뭐 4개 영역에서 등급 합 8등급 이내만 받으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2 이게 마지막 노선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수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수능 공부를 조금 못했거나 아니면 실수를 좀 해서 3등급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아무리 논술을 잘 봐도 그렇죠. 불합격되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가 있죠. 그 상대적으로 고려대와 봤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고려대의 최저가 확실히 조금 낮은 편이에요. 2개 2등급 정도 되니까. 그렇죠. 2개만. 예, 뭐 합이 아니라 각각 2등급 그쵸. 정도이니까 좀 기준이 많이 낮은 편인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3개 2등급인데 탐구가 네. 저희는 이제 2개를 하나로 치니까 그렇죠. 약간 그러한 점 인문에 있어서는 좀 최저학력 기준이 둘 다 조금 까다로운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탐구 같은 경우에서 좀 이거는 학생들이 탐구 실력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탐구가 하나만 반영되고 여기는 탐구가 2개를 두 개 다 반영하긴 반영이니까. 하지만 또 여기는 또 3개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네. 점이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저 생각에는 탐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고 치면은 연세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개만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인문 학생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논술은 거의 이제 살펴봤죠? 네, 혹시 뭐 실질 경쟁률이나 충원률은 더 얘기해 주실 게 없나요? 사실은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시로 넘어가는 학생들의 같은 경우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이걸 갖고 역추선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최저학력 기준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실제 그 실질 경쟁률도 조금 많이 낮아질 것으로 최초 경쟁률보다는 훨씬 많이 낮아지겠죠. 약간 결론을 이제 논술 전형에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이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교과에 쫄지 말고 경쟁률에 쫄지 말고 논술과 최저의 대학 지원을 결정해라. 네, 이 라고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대해서는 거의 고려대와 연세대가 거의 동일하죠. 차이가 없고 네. 최저를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논술 실력에도 많이 신경을 쓰면은 된다라는 점. 내신에 쫄지 말라. 되게 좋은 그렇죠. 말 같아요. 되게 그렇죠. 호랑이 아닙니까 지금? 약간은 얼굴 상이 제가 보니까 맹수상 있잖아요. 좀 공격적이게 제 얼굴이 공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맹수상 아닌가요? 저는 약간은 좀